네, 메딕입니다. 자, 여러분 예쁜 열대 관상어들 좋아하시죠? 이 예쁜 물고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비싼 가격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해수어나 열대를 사육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샵에서 판매하는 비용에 부담을 조금 느끼실 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해외여행도 즐기고 원산지에서 직접 생물을 들고 오면 어떨까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산호나 물고기도 아주 많거니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지역 어부에게 물고기를 구입하면요, 우리나라 몇십만 원짜리 물고기를 몇천 원에 살 수도 있거든요. 만약 해외에서 이러한 수산생물을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관상어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매년 하던 행사고요. 올해는 일산 킨텍스가 아니라 아쿠아 펜랜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관련 업체들이 이곳에 상주해 있는 만큼 볼거리도 많고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모든 전시관이나 행사장은 메인 센터를 잘 봐야죠. 그 센터 자리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선생님, 이거 캐릭터 이름이 있나요? 저 이름은 해랑이입니다. 해랑이. 네, 해양수산물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 마스코트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물생활을 하려면 좋은 아빠가 먼저 되셔야겠죠. 자, 이제 전시 부스를 간단하게 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관상어로 유명한 구피나 메다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수조 콘테스트에 입상한 작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멋지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아주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소품이나 장비를 판매하는 샵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수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하고, 여러 가지 샘플 같은 것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수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장비를 한눈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특히 사실 저는 인조산호가 아주 탐나던데 하나 구입할까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굉장히 질이 좋은 소금이에요. 제가 예전 나비고기 키울 때 대부분 주력으로 이 소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수장비 업체들도 둘러봤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듯 합니다. 더욱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마다 등장하는 이 테트라포트 모형의 업체도 만났습니다. 쉼이라는 업체인데요. 사실 이곳은 도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물생활 소품을 만들거든요. 제가 이 테트라포트 모형을 한 1년 넘게 써봤는데 괜찮아요. 모양도 예쁘고 수조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비싼 관상어를 외국에 직접 데려오는 게 가능할까요? 그 답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께 들어봤는데요. 자, 근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외국에서 생물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검역 대상은 살아있는 어류, 폐류, 각각류이고 냉동, 냉장된 전복, 굴, 새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양서류도 검역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휴양지에 놀러 갔다고 치자고요. 외국에서 생물을 데려오려면 우선 검역을 떠나서 보호종은 반입이 안 돼요. 보호종에 해당하는 생물은 외국에서 반출이 안 되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썸네일에 사용한 옐로탱이 최근에 하와이 보호종으로 지정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치솟았죠. 자, 보호종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채집을 하거나 어부에게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나라 검역 시에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우리나라에서 검역을 받을 때는 그 생물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학명이 적혀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 직접 채집이나 어부한테 구입하는 건 그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물을 데리고 오려면 그 현지의 샵이나 판매점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니모 한 마리를 구입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니모, 퍼큘라 크라운이라고 적혀 있으면 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학명이 적혀 있는 영수증을 받아오셔야 돼요. 자, 그럼 학명이 적혀있는 영수증만 받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26가지 전염병의 감수성이 높은 종은 해당국에서 검역 증명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건 여행 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해당 종의 목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구피, 붕어, 크리너 슈림프, 클램 등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종들은 그냥 수족관에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아무튼 보호종도 아니고 학명 영수증도 받아왔고 질병 감수성 종도 아니다. 네, 그런 종들은 수산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잘 포장을 하시고 귀국 시에 휴대품 신고서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항목 5를 보시면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체크를 하시고 휴대품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검역을 하는 건 우리나라 생물과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니까요.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검역 절차만 잘 지키면 일반적이지 않은 나만의 멋진 아쿠아리움도 가능할 겁니다. 사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열대어는 아니고 냉수어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현지에서 냉수성 어종을 구입해서 들고 오는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